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5일이고요. 스승의 날입니다. 조금 날씨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좀 존경하는 스승님들께 직접 찾아뵈는 여유는 요즘에 가질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어저께는 제가 시장 분석을 많이 못 해드렸죠. 포스코 퓨처엠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 중심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3분봉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유쾌하지 않은 전 강도 아니고 그냥 약의 장세입니다. 약. 전 강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냥 초반부터 쭉 밀었는데 회복을 해 주려고 했지만 그다음부터 더 미룬다. 아 보시면 됩니다. 예 아마도 뭐 미국 쪽의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 약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봉으로 보자면 코스닥은 일단은 이 200일선을 좀 위쪽으로 올라왔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괜찮은 흐름이다.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는 좀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전고점인 자리에서 요렇게 쌍봉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넘으려면 일단 첫 번째 2,650 포인트를 가려면 일단 첫 번째 요거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와야 돼요. 예. 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4,700억 들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 최소 4천억 이상은 들어와야 시장을 좀 끌어당길 만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없고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다행이긴 한데요. 조금 더 세게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힌트를 드리면 외국인들이 한 5천억 가까이, 4천억 가까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을 먼저 살까?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사서 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의 전통 반도체,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은행주, 예, 요렇게 들어옵니다. 은행주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금융주라고 할게요. 예,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금융주. 반차금 정도로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자동차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고요. 예, 자동차로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관세 영향 때문에. 그럼 금융주? 예, 금융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반도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면 거의 반도체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 쏠리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한번 볼까요? 예. 모습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기전자 쪽으로 몰려 있죠. 2,300억 정도 전기전자로 몰려 있다라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2,650 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만한 수급과 힘이 나와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이렇게 기간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현재 2,650 포인트를 넘어갈 만한 힘이나 뭔가 모멘텀, 재료까지는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 시장을 좀 받쳐줬던 친구들 한번 볼게요. 시장 대비 좀 강했던 친구들을 좀 보자면 자, SK케미칼. 요즘 움직임 좋네요. 예. 왜냐면 요거 제가 그래서 기억이 나요. 요렇게 올라왔거든요. 실적 잘 나와서. 추가 상승 요렇게 나오죠. 요 지금 추세가 좋네요. 이 친구가. 음. 예, 추세가 좋습니다. 근데 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니까 코멘트는 좀 안 해드리고 그다음에 HMM.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 추가 상승 나왔네요. 네, 추가 상승 나왔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패스. 그다음에 한솔케미칼 뭐 이런 거는 반도체 소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 시스템 올라오죠. 방산 또 슬슬 올라옵니다. 방산 올라오죠. 잘 체크하셔야 돼요. 추세가 끝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현대 로템 제일 많이 빠진 게 로템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눌렀으니까. 이때 거의 12%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네, 13%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 방산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방산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기기도 끝난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효성중공업, 그다음 밑에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끝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특별한 상황으로는 이마트. 네, 이마트 오늘 정유진 회장 이슈 받아가지고 요것도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저께 떨어질 때만 해도 60일선이 깨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 어저께 제가 시간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이마트는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가 7만 5천 원짜리까지 떨어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을 텐데 오늘 개별 호재죠 어떻게 보면 정영진 회장이 트럼프 현재 시장을 흔드는 트럼프를 만난다라는 건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차 반등을 좀 가주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롯데쇼핑도 같이 올라가 주고 있고요. 예, 롯데쇼핑 저 밑에 신세계까지 괜찮은 종목들은 힘이 있는 종목들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무조건 인기가 많은 데를 따라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힘, 추세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이 신세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좋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추세들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봉을 긴 장대 양봉을 한번 보여주면 당연히 한번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해주죠. 이게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좀 예를 들긴 좀 애매하지만 자 NC소프트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볼게요. 자리 좋죠. 그냥 일봉으로 봐도 되겠네요. 자리 좋죠. 저점이죠. 근데 힘이 있나요? 이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서 나는 기다렸다가 수익 내가지고 올라오면 팔 거야 라는 개념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저점에서 올라가는 힘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신세계 보시고 신세계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뭐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죠. 현대백화점까지. 음,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 왜냐? 자, 똑같이 바닥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힘이 좋으니까 눌러도 가고 눌려도 가고 눌려도 가고 또 눌려도 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찾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 레벨업 시간에서라도 꼭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 외국인들 들어와서 뭐 하냐. 외국인들. 강원랜드는 뭐 외국 관련은 아니지만 카지노 쪽. 요즘에 그 배팅 금액도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좀 좋은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요. 근데 GKL, GKL. 말씀 계속 많이 드렸죠. GKL. 흐름이 좋잖아요. 흐름이. 얘도 만약에 눌러주면 그때 봐도 된다니까요. 장중에 막 5% 떨어지면 기회예요. 이런 건. 추세가 좋으니까. GKL. 그 다음에 롯데건강. 말씀 많이 드렸죠. 오늘 또 상승 나오죠. 추가 상승. 음. 레벨업만 잘 챙겨 보셨어도 충분히 힌트가 많이 되셨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요. 시장 대비 좀 처진 종목들. 오늘 한진칼 완전 뭐 말 그대로 칼 맞았죠. 한진칼. 네, 칼 맞았습니다. 네, 칼 맞았는데 이게 일단 오늘 그 산업은행 지분이 좀 좋지 않다. 산업은행에서 팔지 않을 거다. 요걸 좀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 산업은행이 10% 갖고 있거든요. 요거 팔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호방건설이 가져갈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뭐 이거는 저는 좀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면 밑으로 좀 떨어지면은 매매할 좀 포인트가 보일 것 같아요. 음. 기분 싸움이 이게 꺼지진 않았거든요. 이 뉴스 자체가. 그래서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오히려 떨어지는 게 좀 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좀 주는 종목 아닐까. 저는 좀 노려보고 있고. 예, 제가 방산 떨어질 때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많이 안 좋았던 거는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떨어졌다라기보단 두산 같은 경우는 일단 신고가 영역에서 한번 눌러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눌러주면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두산 BG, 그 동방 만드는 회사가 역시나 강한 모멘텀이 있어서
저는 올라갈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조정받는 겁니다. OC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어저께 신재생에너지 쪽 CS 윈드 뭐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아주는 거, OCI 홀딩스 이런 것들 조정받아주는 거지. 오늘 어떤 종목이 크게 좋지 않았다, 시장이 크게 나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어제의 상승, 어제의 상승 피로도를 오늘 하루 정도 쉬고 가는 느낌이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일단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고요. 거기다가 일본 니케이 토픽스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중국 상해, 심천, 그다음에 항생, 홍콩 H 다 1% 가까이 빠지고 있다. 이 말인즉슨 전체적인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어제의 상승 폭을 약간은 하루 쉬어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뭔가 야 이제 우리나라 상승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은 이제 보통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보면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시장은 더 이상 가기 힘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예. 2,600을 쉽사리 깨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400원 이하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안정감만 준다면 저는 좀 시간의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2,600에서 2,650의 기간 조정은 있을지언정 시장이 떨어질 만한 이유는 없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도 없지만, 상승 모멘텀도 없지만, 하락할 만한 모멘텀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현금 비중 늘려가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 늘려가시면서, 뭐, 방산이나 조선 섹터들 눌러줄 때, 기회 잡아서 그 주도 섹터, 원래 주도 섹터들을 다시 한번 잡아채는 그런 타점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음. 근데 그게 이제 면밀하고 좀 예리하게 타점이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항상 레벨업에서 도움을 받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시장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지부진했지만 나쁘지는 않은 분위기 계속해서 연출해 주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요. 오늘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